너 지금까지 날 속였어? 내가 널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넌 내 인생을 우습게 본 거야. 그래, 속였어. 그럼 어쩔 건데? 내가 날 불쌍하게 보는 게 싫었어. 나 같은 놈한테 매달리는 내 꼴이 역겨웠다고. 내 꼴이 역겹다고? 내 꼴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감히 그런 말을 해. 고맙다고? 내가 내 인생을 갉아먹은 거야. 너 없었으면 난 더 빨리 일어서서. 넌 날 도운 게 아니라 가뒀다고. 그래, 이제 알겠어. 내가 널 가뒀다고? 그럼 됐어. 이제 완전히 놓아줄게. 영원히 해방시켜줄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한 가지 사건이 모든 걸 바꿔버렸죠. 사고 이후 달라진 남편, 그리고 그가 숨긴 충격적인 비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믿고 있던 완벽한 결혼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주라고 합니다. 올해 34이고 인천에서 남편과 새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바쁘지만 나름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20대 후반이 되면서 슬슬 결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명절에 집에 가면 부모님도 슬쩍 좋은 사람 없니? 라고 물어보곤 하셨죠. 그렇게 고민하던 중 7년 전 남편 지훈 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저는 27, 지훈 씨는 30이었어요. 우리 만남은 참 우연했어요. 대학교 선배가 주최한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이라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이 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 사람 참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만남이 지나고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연애할 겨를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훈 씨는 조용히 제 옆을 지켜주었어요. 퇴근 후 피곤해 보이면 저녁은 먹었어? 라고 먼저 물어봐주고 바쁜 날에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라며 짧은 문자 하나 보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소한 배려가 쌓이면서 점점 마음이 갔어요. 연애 초반 우리는 함께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주말이면 가까운 가평이나 춘천으로 떠나곤 했죠. 저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지훈 씨는 그런 저를 따라다니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비 오는 날 작은 국밥집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기억, 밤바다를 보며 조용히 손을 잡았던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의 연애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서로 성격 차이로 다툰 적도 많았죠. 저는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편인데 지훈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사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려고 노력했어요. 지훈 씨, 나 서운해. 이렇게 직접 말하면 지훈 씨도 천천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조용한 가족 예식을 준비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 따뜻한 분위기를 원했거든요. 결혼식 날 지훈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될게라고 약속했어요. 그 말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결혼 후 우리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엔 마트에서 장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저는 요리를 좋아해서 남편을 위해 새로운 요리를 자주 시도했어요. 가끔은 엉망이 되기도 했지만 남편은 늘 맛있다라고 말해줬어요. 주말이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가을이면 낙엽을 밟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남편과의 소소한 일상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가게에 자주 갔어요. 남편은 매운 걸 잘 못 먹으면서도 항상 따라와 줬어요. 그리고 늘 음료수를 미리 사다 주었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우리 부부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첫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남편은 기뻐하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한편으로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낮 없이 우는 아기, 수유, 잠 부족.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열심히 도와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큰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고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행복했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는 뭘까? 그때부터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2021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은 아침에 출근했고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렸어요. 인천의 겨울은 원래도 춥지만 그날은 유난히 기온이 낮았고 길도 꽁꽁 얼어 있었어요. 점심쯤 됐을 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저녁 좀 늦을 것 같아. 눈길이니까 운전 조심하라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알았어. 너무 늦지 마. 라고 답했어요.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어요. 저녁 7시쯤 됐을 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차가웠어요. 혹시 지훈 씨 가족 되시나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맞는데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오실 수 있을까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아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어요. 남편 회사 동료들이었어요. 모두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괜찮아요? 누군가 대답하려 했지만 결국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한 의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어요. 지훈 씨 보호자 되시죠? 안타깝지만 남편분의 척추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현재 하반신 마비가 온 상태고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못 걷는다니요? 수술하면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주었어요. 지금 당장은 수술보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활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완치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은 병원에 있는 동안 거의 말이 없었어요. 원래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사고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재활하면 좋아질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남편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냈어요.
어느 날 저녁을 먹으려고 음식을 가져갔는데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은주야, 우리 이혼하자.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 이혼하자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나 이제 평생 휠체어 신세야. 내가 왜 나 때문에 고생해야 해? 고생이라니? 나는 그런 생각 안 해. 너는 안 한다고 해도 결국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해? 내가 왜 망쳐? 남편이 소리쳤어요. 내가 왜 말하냐고? 나봐, 은주야. 나는 이제 너랑 같이 산책도 못해. 아이들 데리고 뛰어놀 수도 없어.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치료받고 내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 이게 멀쩡한 가정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은 너무도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나보고 혼자 살라고?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게 싫어. 나는 이제 끝났어. 너라도 나가서 새로운 삶 살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가 아니라. 은주야, 지훈아,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곁에 있자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가만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긴 싸움이 시작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 씨는 점점 더 변해갔어요. 사고 후 몇 개월 동안은 그래도 재활 치료도 받으려고 노력했고 저도 옆에서 최대한 힘이 되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자기 안으로 숨었어요.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친구들도 잘 만나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피했어요. 집에서도 늘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를 위해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오전에는 아이들을 챙겨 어린이집에 보내고 낮에는 남편 병원에 다녀온 뒤 저녁이면 간신히 정신 차릴 정도로 지쳤어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언젠간 예전처럼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기대와는 정반대로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 방에서 식사를 챙겨주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은주야, 왜?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밖에 나가? 뭐, 하루 종일 밖에서 뭐 하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훈아, 무슨 말이야? 나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너 병원 데려다주고 장보고 집안일 하고 그거 다 내가 모르겠어? 남편은 한숨을 쉬던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요즘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 내가 밖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 너 병원 보내고 재활 치료 예약하고 애들 챙기고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너 요즘 너무 예민해. 예민. 내가 예민하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너는 밖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훈아, 내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 나는 너 도와주려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너는 나를 의심해. 그럼 확실히 말해봐. 너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대체 왜 그래야 하는데?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아니, 미안할 것도 없어. 내가 나를 그렇게밖에 못 본다는 게 너무 속상해.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남편은 더욱더 말을 아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대할 때마다 답답하고 서운했어요. 어느 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며칠이라도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혼자 있는 게 걱정되긴 했지만 저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친정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남편에게 연락을 몇 번 했지만 그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그도 마음을 정리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은주야.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지훈이가.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 아이가 손목을.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죠? 저 지금 갈게요. 저는 아이들을 급히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떨리고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한눈에 봐도 너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지훈아. 남편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피식 웃었어요. 왜 왔어? 너 가고 싶다며. 나 필요 없다며. 그러니까 그냥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널 놔두고 가? 남편은 힘없이 웃었어요. 나는 이제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은주야. 무슨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 아직 내 남편이고 우리 애들 아빠야. 하지만 난 그만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발 내 앞에서 그렇게 포기하지 마. 나 정말 더는 못 견뎌. 저는 결국 남편 곁에 남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했고 저 역시 남편을 완전히 놓아버릴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대할 때마다 답답했어요. 하루하루가 조용하고 무겁게 흘러갔어요. 그때부터 신우이, 그러니까 지훈 씨의 여동생 수빈이가 자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수빈이는 원래 강릉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오빠 사고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인천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오빠 걱정이 돼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도 솔직히 그녀가 와서 도와주는 게 고마웠어요. 제가 없는 동안 지훈 씨를 챙겨주고 아이들도 돌봐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저녁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하려다가 문득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어요. 오빠, 힘내.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수빈이의 목소리였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솔직히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오빠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무너진다고?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 7년 동안 내가 해온 거 오빠가 제일 잘 알잖아.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7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 있어요. 우리 결혼한 지 6년, 그러면 그 전부터 뭔가 있었다는 뜻인데 그때
수빈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리고 절대 형수한테 말하면 안 돼. 오빠도 알잖아. 들키면 다 끝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도대체 지훈 씨와 수빈이는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 7년 전부터 뭘 감추고 있는 걸까?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지훈 씨에게 직접 물었어요. 지훈아, 응, 너랑 수빈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애써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오늘 수빈이가 너한테 그러더라. 7년 동안 뭘 했다고. 그리고 나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내가 들었어? 응, 들었어. 그냥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훈아, 나 이제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은주야, 그냥 지나간 일이야. 지금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 지금이라도 알아야겠어. 이러고는 못 살아.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수빈이랑 나 예전에 큰일이 하나 있었어. 하지만 널 위해서 말 안 한 거야. 나를 위해서? 그건 나한테 결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 제발, 은주야. 그냥 묻지 마.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훈아, 나는 내 아내야. 그런데도 나한테 말 못할 일이야. 남편은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말하면 너 나 떠날 거야. 내가 떠날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남편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7년 전. 그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나랑 수빈이 한 가지 선택을 했어.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그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어떤 선택? 남편이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수빈이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어요. 형수, 제발 그만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수빈아, 나한테 숨기는 게 뭐야? 형수는 몰라도 돼요. 그게 오빠한테도 형수한테 더 나은 일이에요. 이제는 모르고 못 지나가. 그 순간 남편과 수빈이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마치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두 사람 뭔가 정말 큰 걸 숨기고 있어. 도대체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빈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럼 내가 직접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수빈이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우리 집에 와서 남편을 돌봐주고 가끔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서요. 어느 날 저는 일부러 수빈이보다 먼저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오전 10시. 수빈이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어요.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멀리서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녀는 버스를 타고 한 병원 앞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원. 누구를 만나러 온 거지? 저는 병원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수빈이가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 곁에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지훈 씨의 주치의였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왜 수빈이가 따로 병원에 오는 거야? 그때 수빈이와 의사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 오빠 상태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솔직히 이 정도 회복된 건 기적이에요. 근데 아직 형수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아직이에요. 오빠가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숨길 순 없잖아요. 형수님도 알아야 하지 않나요? 아니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형수가 알면 다 끝나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긴다고? 뭐를. 나는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수빈 씨,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형수님은 지금까지 오빠 곁을 지켜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형수가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야 오빠도 편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회복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걷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걸 나만 모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나한테 숨긴 거야?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곧장 집으로 가서 남편을 마주했어요. 지훈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남편의 손이 움찔했어요. 무슨 말이야? 너 거들 수 있지?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수빈이 만났어. 아니, 따라갔어. 내 주치의한테 다 들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대체 나한테 숨긴 거야? 은주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이제 와서? 내가 무서웠어. 뭐가? 내가 떠날까봐.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떠난다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데? 널 떠날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여기 있지도 않았어. 나는 내가 나를 동정하는 게 싫었어. 네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싫었어. 그래서 날 속였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 지금까지 너 위해서 살아왔어. 내 청춘, 내 삶, 내 꿈 다 포기하면서 내 옆에 있었어. 근데 너는 날 이렇게 속였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지훈아. 이건 배신이야.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어쩔 건데?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 그리고 수빈이가 그걸 도왔다는 것, 그 모든 게 내게는 너무 충격이었다. 나는 그동안 뭘 믿고 살아왔던 걸까?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일을 겪었고 나는 그 시간을 버티며 살아왔다. 나는 남편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은 없었다. 남편이 나를 속이며 회복할 줄은 몰랐다. 나는 정말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처음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은주야,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난 모르겠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 맞아. 바보 같았어.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처음엔 내가 떠날까봐 무서웠어.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게 싫었고,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했어. 근데 너는 생각 안 해봤어. 내가 내 옆에 있던 이유가 단순히 동정 때문이라고 생각해. 모르겠어. 나는 그냥 너한테 자유를 주고 싶었어. 웃기지 마. 자유를 원했으면 진작에 날 놔줬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나는 내가 날 포기하지 않길 바랬어.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행복했으면 했어. 이기적이지?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다. 남편은 계속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수빈이는 조용히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수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오빠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해 주실 수 없겠지만 저는 오빠가 다시 걷기를 바랐어요. 형수님과 오빠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죄송해요.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생각했다. 정말로 모든 게 그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걸까? 나는 결국 집을 떠나기로 했다. 이건 도망이 아니었다. 지훈이나 수빈이를 미워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사람으로만 살아왔다. 하지만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언제부터 내 감정보다 남편을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해졌을까? 나는 짐을 꾸렸다. 아이들도 데리고 가기로 했다. 지훈 씨에게는 짧은 메모 하나만 남겼다. 당분간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연락하지 마. 나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그렇게 인천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 해운대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 지내기에 부족함은 없었다.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바다가 보고 싶었다. 늘 답답한 공간에서 남편과 함께 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싶어 했고 나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다시 모든 걸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편안했다. 나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 학창 시절 그림을 좋아했지만 결혼 후엔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근처 미술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엔 내 손이 이렇게 서툴렀나 싶었지만 점점 그리는 게 즐거워졌다. 생활비도 벌어야 했기에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내 힘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결혼 후 처음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 자신을 찾아갔다. 한 달쯤 지났을까? 지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는 끊임없이 연락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지훈 씨였다. 은주야. 나는 순간 놀라면서도 왠지 모르게 예상했던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긴 어떻게 왔어? 내가 떠난 이후로 너무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뭐가 달라져? 아니, 정말이야. 나
나 없이도 잘 지내는 내 모습을 보니까 더 후회됐어. 후회한다고 시간이 되돌아가진 않아. 지훈 씨는 힘없이 웃었다.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수빈이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오빠를 돕고 싶었어요. 그냥 오빠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형수님께 이런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가 연락을 해온 건 내가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딱 1년째 되던 날이었다. 은주야, 우리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처음엔 망설였다. 1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거의 없었다. 내가 보내는 신호를 그는 이해한 듯 조용히 지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결국 만나기로 했다. 이 만남이 우리가 맺어야 할 마지막 매듭 같았다. 우리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은 예전에 우리가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혼자였다. 먼저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지훈 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나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는 두 발로 걷고 있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한 손에는 목발이 있었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어색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스스로 걸어오고 있었다. 내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가 멋쩍게 웃었다.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해질녘의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다. 1년 동안 잘 지냈어.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응, 나름대로. 그럼 행복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이라는 게 뭘까? 1년 동안 나는 스스로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을 키우며 일도 하며 예전의 나를 되찾으려 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아직 찾고 있는 중이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너도? 응. 난 내가 떠난 후에야 알았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의존했는지. 그리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걸.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한동안 후회도 많이 했어. 내가 옆에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더 열심히 재활했어. 내가 나를 봐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나아지고 싶었어. 그가 목발을 꽉 쥐었다. 근데 이제는 알아.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던 내가 이제는 내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슬픈 말이 아니었는데도 묘하게 가슴이 아팠다. 그럼 됐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그도 작게 웃었다.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었지? 그가 갑자기 말했다. 아니, 처음은 아니고 연애 초기에 자주 왔었잖아. 맞아. 여기에 앉아서 별 얘기를 다 했었지. 나는 문득 그때가 떠올랐다. 우리가 미래를 꿈꾸던 시절, 사소한 대화에도 설레던 순간들. 그 기억들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어? 그가 물었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그때는 좋았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그가 내 대답을 곱씹듯 가만히 있었다. 너는? 나도 그래. 예전엔 간절히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이 어둑어둑해졌다. 가야겠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그도 천천히 일어섰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주보았다. 건강해. 너도. 그렇게 우리는 작별했다. 서로를 원망하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부산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1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나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고 나는 디자인 회사에서 점점 더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갔다. 미술 학원도 계속 다녔다.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면서 나는 조금씩 내 삶을 되찾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해운대 바닷가에 나와 있었다. 노을이 지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바람은 선선했고 파도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괜찮아진 걸까? 어쩌면 아직도 나는 과거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걸지도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그 기억에 매달리지는 않았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다가왔다. 저기, 실례지만 낯선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나이도 나와 비슷해 보였다.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혹시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순간 당황스러웠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이런 제안이었으니까. 나는 그를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예전의 나라면 이런 제안에 망설였을 것이다. 이래도 될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